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제가 오늘 목요일이고요.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이제 많이 모든 섹터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가만히 보시면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주식들은 1월부터 한 9월까지 열심히 달려요. 열심히 달린 다음에 그 뒤부터 또 슬금슬금 쉬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제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어요. 세금이 연말에 10억 이상 주식을 종목별로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20%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려워한 분들이 원래 많이 오른 주식들을 자꾸 슬금슬금 팔아요. 그분들이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그분들이 팔 거라는 거를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실제로 팔아야 될 거는 다 해서 진짜 우리나라에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어요? 저는 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꾸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 양반들이 팔면 어떡하지 하는 걸로 꼭 재수의 딜레마처럼 혹시 그러니까 여기 수급 안 좋을 거야 그러면서 다른 분들도 따라 파는 거야. 그걸 또 노리고 공매도 애들도 거기 와서 또 그런 개별 그해 많이 오르는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숏을 가져가려고 그러고 이런 아주 대한민국의 양도세 주식 양도세 때문에 해마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이 이제 그러한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향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970까지 갔어요. 자, 그럼 미국의 국채금리가 왜 4.970까지 갔느냐? 미국은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지 큰 나라예요. 60% 이상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금리는 인플레이션율 더하기 GDP 그로스율인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쉽게 안 죽잖아요. YOY로는 주로 있어요. YOY로는 지금 3.7이 나왔던가요? CPI가 지난달에 3.7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주는 거죠. 작년 이맘때는 7% 하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3.7이면 많이 줄어 있는데 3.7조차도 높은 거죠. 그죠? 그럼 3.7에다가 미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를 만약에 본다 그러면 그건 이제 모든 연구기관마다 전망치가 틀려요. 그리고 누구도 못 맞춰. GDP 성장률을 맞추는 기간을 제가 본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 IMF가 됐든 미국 연준이 됐든 계속해서 수정을 하잖아요. 데이터 나올 때마다 올렸다 내렸다 그래요. 그럼 미국뿐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러고 중국도 그래요. 근데 가령 미국이 2를 가면 2 더하기 3.7을 하면 5.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어제 소비 데이터가 나왔어요. 미국에 소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니까 소비 데이터가 잘 나오니까 시장에서 뜨고 이러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위로 날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이 또 저번처럼 조정을 받는 거죠. 근데 오늘 하여튼 미국 국채금리 4.970 가는 게 다 투영이 됐어요. 그러면 미국 국채금리가 4.970 고금리로 가면 시장의 섹터별로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 PER 높은 주식들, 소위 성장주라는 주식들이 얻어맞아요. 그런데 성장주들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연말 이벤트 때문에 자꾸만 이제 수급들이 좀 이제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다들 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미국 금리까지 저렇게 되니까 이제 심하게 얻어맞은 거예요. 심하게 얻어맞았는데 제 경험으로 나쁜 뉴스, 나쁜 모멘텀만 보지 마시고 낮아진 가격도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미리 크게 올랐을 때 줄여놓지 못한 분이시라도 여기서부터 들고 패서 실익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요인이 있지요. 지금 글로벌의
크게 세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하나가 미국 금리고, 미국 금리라는 얘기는 곧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더하기, 뭐 실업률 더하기, 고용지표 더하기, GDP, 그게 또 인플레이션과 GDP 그로스를 만들어 가니까 소비지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한 매크로 지표, 이 지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텀업으로 공부는 무지 열심히 해요.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 주식이 왜 좋은지는 거의 뭐 애널리스트 뺨칠 만큼 빠꼼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어떤 주식이 PER 10배 거래되고 30배 거래되고 50배 거래되고 이거는 그때 매크로 환경, 금리 환경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하고 관련돼 있는 데이터에 대한 공부는 꼭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주식이 좋은데 왜 내리지 하는 거를 최소한 이해는 할 수 있는 거고, 다음에 언제 얘가 돌아설지 하는 거에 대한 것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크로 지표를 보면. 그리고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미국 금리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 경제예요. 다행히 중국 경제는 좀 턴을 했어요. 최악의 구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GDP 전망치도 원래 5%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로 전망이 또 달라졌어요. 불과 뭐 5월, 6월에만 해도 엉망이라 그랬잖아요. 청년 실업률이 21.5를 가고 미국, 중국의 벽계원, 그 다음에 헝다, 착슬라고 지방정부 부채는 그거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중국이 G2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중국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가총액 중에 한 700조 정도 해당하는 반도체 인더스트리는 중국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코스피가 2,000조 잡으면 그 중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하면 대충 600조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밑에 다른 그 부품 회사들,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다 더하면 거의 오버아웃 한 650조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 경제가 좀 턴을 하게 되면 걔들은 잘 안 내려요. 잘 안 내리고 걔는 업사이드를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장의 하방을 제한시킬 거예요. 중국에서 나쁜 뉴스가 또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하나가 전쟁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그때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고 그럴 때가 지나놓고 보면 가장 쌀 때였어요. 2.8 전쟁도 지금 굉장히 지금 막 불꽃이 튀잖아요. 전쟁의 초기 국면에는 뉴스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겁주는 뉴스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낮아진 가격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향을 바라보실 때 첫 번째는 금리 추이, 돈값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 코스피 섹터 내에서 PER 높은 쪽으로 가서 놓을 건지 PER 낮은 쪽으로 가서 놓을 건지 그걸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이게 주식 투자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다들 너무 쉽다고 생각해요. 쉽다고 생각하는 근저에는 뭐가 있냐 하면 매크로에 대한 공부보다는 어떤 종목 하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종목의 주가를 결정짓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고 유동성의 향배를 바라보는 것도 그 종목을 아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오늘 이제 많이 상처를 받아서 한때 우리 7월경에 2,700을 넘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지금 2,400이면 15% 이상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15% 조정받을 때 어떤 주식은 또 올랐어요. 어떤 주식은 올랐어요. 큰 섹터 중에 반도체 섹터는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섹터는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 주식들이 많아요. 그때 이제 일시적으로 몰려온 그런 큰 수급들이 있었던 거고, 또 오늘 같은 날은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B2, 신용, 미수 이런 분들은 이런 장이 오면 못 견뎌요. 먹을 때도 화려하게 먹지만 터질 때도 더 화려하게 터진다고. 그래서 꼭 B2 이런 거 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중을 정하실 때 참 이게 주식시장이 내일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베타로 갈 건지 하이베타로 갈 건지 성장주로 갈 건지 가치주로 갈 건지 그다음에 섹터에 대한 것도 그러하고 또 하나는 또 나누면 필수 소비재로 갈 건지 경기 민감재 중국이 좋으니까 경기 민감재로 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일매일 자기 포트폴리오를 쳐다봐야 돼요. 사서 가만히 있어서 계속 오르면 얼마나 좋아요. 삼성전자도 9만 몇천 원 가고 네이버도 50만 원 갔는데 그때 어떤 액션을 하지 않고 좋다고 계속, 물론 앞으로 막 10년, 20년 들고 초장기로 들고 가면 그때 사는 분들도 먹을 수 있을지 모르죠. 그건 또 계속해서 깨어 있으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네이버의 펀더멘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이버 오늘 종가가 19만 원 깨졌잖아요. 18만 원 초반인가 그래요. 그러면 45만 원에 산 사람은 3분의 1 토막 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오늘 그래도 뭐 6만 9,500원 정도면 10만 원 근처에서 산 사람일지라도 반토막은 아닌 거고. 그래서 비중을 정하실 때 성장주 관련되는 비중, 그거는 예를 들어 연초 효과가 발휘되고 하는 연초에는 그런 거 막 많이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뒤로 슬금슬금 시장이 이제 연말 시즌으로 다가가면 그럴 때는 좀 그래 애따 남도 좀 먹어라 많이 드셨으면 조금 줄여놓고 난 배당주 사기 싫어 이러면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되고. 자, 섹터별로 한 바퀴 돌겠습니다. IT 섹터는 요즘 강해요. 시장 대비해서 강한데 강한 이유는 중국 이벤트도 있고 또 재고 정리되는 기간도 있어요. 그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주가 요즘 잘 안 내려요. 잘 안 내리고. 그래서 이 섹터는 반도체만 했을 때 작년 수출이 1280억 불이니까 우리 돈으로 환율 1300원 잡으면 163조예요. 가장 커요. 섹터가 가장 커요. 우리가 2차 전지가 수주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보통 한 10년 납품 기간으로 평균적으로 7, 8년, 10년 이렇게 해서 한 1000조 정도 지금 수주 잔고가 있어요. 그럼 1년에 이제 탑라인 기준으로 100조 정도 되는 시장이잖아요. 앞으로 더 커지겠지만 이제 더 커진다고 보고 그러더라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부터 향후 몇 년간의 수주 잔고는 수주가 이제 앞으로 늘어야 돼요. 더 늘면 그렇게 좀 지금 한 100조 정도니까 반도체 인더스트리의 한 60%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60% 정도 되니까. 또 현재 시가총액도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요즘 조정받고 있지만 105조 정도 되고요. 삼성 SDI, LG화학이 한 34조, 5조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중이고 포스코가 전체 오늘 좀 조정을 받아서 40조 하는데 그중에 철강이 20조라면은 리튬 부분 값어치가 한 20조 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양극재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뭐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BM이 두 개를 합하면은 한 46조, 7조 뭐 그 원자리 왔다 갔다 그러고 있는 거. 그래서 다 더하면 대충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거에 성장성 부분들을 일부 이제 감안하고 뭐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섹터의 이쪽 인더스트리는 PER이 안 높아요. 원래 기준으로 보면 높아. 왜냐하면 얘가 이제 경기 민감재인데 쓸데없이 코로나 때 재고를 엄청 과잉 생산을 해가지고 그때 진짜 그 큰 IT 회사들조차도 1년 뒤에 일어날 일을 눈치를 못 챈 거죠. 우리 기업들이 계획대로 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코로나 비대면 비즈니스가 커지게 때문에 서버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이래가 서버용 D램을 엄청 많이 생산한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재고 소진되는 절차를 지금 거쳐가고 있는 거고 PBR은 싸요. PBR은 히스토리컬 PBR 저점 부분 그거 왔다리 갔다리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LG전자도 거의 비슷하고 LG는 실적 잘 나왔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동네는 시장 조정 받을 때 조정을 거의 안 받아요. 그거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판매량 준다는 건 가이던스로 나와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한 대로 될 것 같고 그 회사가 2030년에 전기차 2천만 대 생산한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은 테슬라는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다.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그래서 그 증거로 그동안 이제 계속 말씀하셨던 게 영업이익률이 하드웨어 회사랑 다르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가격을 할인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그 진입 모델 싸게 막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제가 조금 깜짝 놀랐던 거는 영업이익률이 7.5가 나온 거예요. 현대자동차, 기아차하고 영업이익률이 똑같아요. 적거나. 그리고 보통 하드웨어 회사들, 일반 제조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반도체가 호황을 가면 작년 3분기에 TSMC가 영업이익률이 54% 나온 적이 있어요. 거의 어마어마하게 핫할 때죠. 엔비디아도 영업이익률이 무시 높아요. 걔는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설계만 하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TSMC는 하드웨어 회사인지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반도체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얘가 제대로 한 칼 걸리면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도 예전에 30 몇 프로 반도체 쪽에서 영업이익률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은 물론 적자지만. 그럼 일반 보통의 그 제조회사들은 하이 싱글 디지트 영업이익률을 가면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재료비, 인건비 이런 거 다 하고 나면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 10% 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물론 식료품 회사는 좀 틀려. 어떨 때 잘 나오면 많이 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테슬라 영업이익률이 7.5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 회사하고 똑같아졌다는 거고, 물론 일시적일 것일 수도 있어요. 테슬라의 다른 비즈니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저기 위성에서 하는 인터넷도 하고 뭐 오만 걸 다 하니까. 근데 요게 이제 일시적으로 판가를 인하해서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이제 판가 인하. 우리나라에도 지금 하반기 들어서 테슬라 판매량이 폭증하고 있어요. 근데 폭증하는데 미국에서 생산된 걸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파는 게 아니고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상해 공장에서 LFP 달린 걸 갖다 지금 팔고 있는 중이에요. 판매 대수는 그렇게 줄질 않았어요. 판매 대수가 많이 안 줄었는데, 가이던스보다 안 줄었는데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떨어진 거는 판가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아주 제가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또 뭐 장기적인 아웃룩은 여전히 강력하고, 전기차의 점유율로 봤을 때 지금 중국에 있는 어떤 회사랑 거의 뭐 글로벌 넘버 원이죠. 그래도 하드웨어 회사들은요, 만약에요 경기가 안 좋으면요 공장을 스크랩해야 돼요. 요즘 LG화학이 그렇잖아요. LG화학이 엄청나게 많은 거를 평강판은 팔고, 그 다음에 그 여천 NCC 그것도 팔자고 내놓고, 오송에 있는 뭐도 판다고 막 하여튼, 그래서 하드웨어 회사들은 업황이 안 좋아지면 미리 설치해 놨던 공장이 무용지물이 되고, 그거 진짜 땅값만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드웨어 회사보다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기병 같아서 진입과 퇴출의 비용이 별로 안 들어. OP 마진율도 그러하고. 그래서 약간 이채로운 거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뭐 장기에 2030년에 2천만 대를 만약 테슬라 계획대로 팔면 대박입니다. 우리 2차 전지 생태계도 대박이고, 하여튼 계획대로 잘 되기를, 계획대로 가는지를 우리가 항상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계획대로 가면은 주식하기 엄청 쉬워요. 계획만 보고 투자하면 되니까. 근데 기업은 절대로 계획대로 안 가요. 최종 기업의 펀더멘탈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이 만드는 제품을 소비해주는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추이를 우리가 항상 면밀히 살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새 분쟁이 많다 그러는 방산 이제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이번에 대폭 늘려주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했어요. 아니, 합의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이제 그런 법안을 제출해 놨어요. 그 연내에 가기 전에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면 아마 수주가 좀 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4월부터 지금 계속해서 딜레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의사수 늘린다는 거 하고, 이게 수출입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출입은행에 자본금 증액한다는 건 여야 간의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 간의 의견이 없는 터라, 그리고 실적도 3분기까지만 슬로우하고 4분기부터는 대표 기업들이 뭐 폴란드에 수출한 천무 뭐 이런 게 이제 매출이 계상되면 실적이 많이 서프라이즈하게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러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는 다시 이제 100년 전 세상으로 돌아가서 분쟁이 상시화되는 것 같아요. 100년 전 세상에는 제국주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원탑이 있는 게 아니라 제국, 여러 개의 나라들이 다 고만고만하게 힘자랑할 때였던 거예요.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뭐 이러면서 그러던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동네 각 구역마다 골목대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찌지고 먹고 많이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그런 시절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한편으로 되게 무겁고 불편해요. 근데 그게 원래 인간의 본성인 걸 뭐 어쩌겠어요. 우리나라도 가까운 중국한테 침략을 당한 것만 18번이 넘어요. 소규모 전쟁 말고 큰 것만 마지막에 그 6.25 전쟁 거기까지 해서 하면 그렇게 되고, 뭐 일본도 그렇고, 하여튼 찢고 볶고 많이 싸우는 세상으로 다시 진입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방산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지금 이제 시장이 전체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안 내린 섹터가 없어요. 근데 특히 최근에는 이제 PER 높고 PBR 높은 성장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뭐 웬만큼 내린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정도면. 라면 회사, 라면 회사 잘 갑니다. 오늘 같은 날도 얘는 필수 소비재잖아요. 필수 소비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성장주들이 부러지고 이럴 때도 상대적으로 잘 버텨요. 경기 민감성도 떨어지는 데다가 PER 밸류에이션이 높질 않아요. 어떤 회사는 내년 기준으로 PER이 11배 정도 되고, 어떤 회사는 뭐 15배, 16배 되고, 또 식음료 쪽은 이게 라면뿐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베타가 낮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적다는 거죠. 장기적인 변동성이. 필수 소비재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모른 척하고 포트에 좀 담아두면 이럴 때 또 위안이 돼요. 매일 막 오르는 성장주만 막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날 힘든다고요. 그것도 그 회사는 멀쩡한데 가령 뭐 오늘 무슨 많이 내린 회사들이 바텀업으로 문제가 있어서 내리느냐? 안 내리니까요. 어제 그놈의 금리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분산해서 좀 가지고 있으셔야 돼. 너무 좋다는 것만 왕창 갖고 있으면 올라갈 때는 너무 좋은데, 그때 막 많이 올랐을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남도 드세요 하고 좀 정리를 하신 분은 오늘 같은 날 기분 좋게 살 수 있잖아요. 포트를 그렇게 좀 나눠서 하시면 훨씬 좋아요. 그 다음 뭐 철강 쪽은 다 요즘 안 좋아요. 특히 전기고로를 갖고 있는 전기로 회사들은 중국이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싸요. 그러니까 이게 역내에서 중국이 지금 거의 다 풀로 캐퍼를 자기 거를 다 하고 우리가 중국에 수출할 게 없어요. 근데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그게 거꾸로 이쪽으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포스코는 전기고로 안 하고 용광로를 하는데, 하여튼 뭐 그쪽 부분은 스테이블해요. 주가의 변동이 철강 부분의 기업 가치는 크게 변동을 안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많이 안 좋다 그러면 그때는 좀 지어 터지기도 하고. 근데 최근 들어서 조선주들이 또 좋지 않잖아요. 조선주들이 좋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포스코가 거기 후판 납품하니까 같이 영향을 좀 받는 그런 정도고, 포스코의 지금 주가 등락에는 유일한 게 그 리튬 부분, 니켈 부분 기업 가치고요. 그거는 가격을 보셔야 돼요. 탄산리튬 가격, 탄산리튬은 요새 턴하는 중이고, 또 수산화 리튬도 많이 내렸다가 지금 23,500불이니까 톤당. 이제 내리는 기울기는 줄어 있어요. 그것도 뭐 많이 올랐으니까. 화학 쪽은 안 좋아요. 화학 쪽은 진짜 좋을 수가 없어. 중국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중국의 전기요금이에요. 전기요금은 화학 공정에 전기를 이용해서 뭘 굽는 공정이 많아요. 우리 태양광에 들어가는 폴리실리콘도 그 전기 무지 많이 먹고요. 우리 뭐 다른 화학 공정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중국이 중국 기준으로 동해안에 질비한 원자력 발전소, 그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싸게 줘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 회사들은 우리가 이제 가격 경쟁력이 인건비도 중국이 더 싸고 전기료도 싸고, 근데 원료값은 똑같고, 그리고 우리가 경쟁이 열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행히 이제 2차 전지처럼 신냉전 시대로 인해서 공급망을 가장 크게 수혜해주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통제를 해주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힘드는 거죠. 자, 화학, 철강 말씀드렸고, 조선 요새 가요. 진짜 언제 봐도. 하여튼 그러면 플랜트, 해양 플랜트 쪽이 돈이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수준이면 많이 내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막 겁먹을 건 없는 것 같고, 이제 또 글로벌의 분쟁이 많아지면 군함의 수요가 늘어나요. 이제 군함은 국가에서 발주하는 거니까 마진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엔터도 이제 금리에 연관이 있잖아요. 얘도 PER을 뭐 대충 20배 이상씩은 다 받으니까 이제 펀더멘탈 바텀업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어닝도 3분기보다는 4분기가 훨씬 좋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 미국 금리 이르고 그러면 막 들고 패는 거야, 시장에서. 그 대신에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 뭐 이런 분들은 또 은근 또 이렇게 조금씩 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뭐 오늘 뭐 내린 주식 다 그렇지만 바텀업으로 펀더멘탈이 망가져서 내린 회사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그거는 미국 금리에 달렸어요. 그리고 미국 금리는 인플레이션율하고 미국 GDP에 달려 있는 거고, 그런데 직전에 우리가 반영했던 그냥 미국 금리 10년물이 5% 넘어간다고 하는 것까지는 주가에 한번 우리가 반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100bp 내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를 50bp밖에 안 내린다는 쪽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가서 그런 거지,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미국 금리가 글로벌의 가장 기축통화를 발행하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안정성도 뛰어난 미국의 금리가 5%를 가버리면 이게 글로벌 포트폴리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식할 맛이 안 나는 거지. 통상 주식에서 1년에 기대하는 수익률이 기관 투자가들이 우리 국민연금이 평균 최근 10년간 평균 5.5%인가 이렇거든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바이오, 그러니까 뭐, 필수 소비재 성격을 가진 바이오들은 이런 날도 씩씩해요. 오늘 삼성 바이오 안 내려요. 삼성 바이오 안 내려. 또,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심평이도 통과하고 다 했는데, 그 임상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지금, 설왕설래 중이에요. 제가 봐서는 OS가 많이 경쟁회사에 대비해서 장기 생존율이 20%나 개선이 됐으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PTS가 무위험 생존율이라고 하죠. 뭐 하여튼 그런, 근데 그게 뭐 경쟁 회사랑 비슷하다 뭐 그러면서 막 설왕설래 중이에요. 그런데 그 시장이 어차피 연간 한 7조 되는 시장이고, 그 시장에서 뭐 일부라도 가져오면 없던 게 생기는 거니까 저는 나쁘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거기 그걸 라이센스 아웃해서 가져간 그 존슨앤존슨 J&J가 미국 FDA 신약 승인 신청도 올해 안에 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요거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20날 되면 발표를 구두로 하면서 자세히 질의응답을 받겠죠. 유럽 아마켓에서. 거기 나오는 뉴스를 또 유심히 찾아다 보면 지금 주가 레벨은 기대가 다 푹 꺼져 있어가지고 딱 그냥 원래 출발할 때로 지금 내려와 있어. 잘한 기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거는 그 임상 결과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임상 결과에 대한 해석, 그거를 막 헤지펀드나 공매도하는 애들이 일부러 또 그렇게 또 사람 겁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라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 암 치료 관련돼서 엄청난 어쨌든 진짜 큰 발자국을 띈 거예요. 국내에서는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된 거고, 그래서 뭐 그래도 바이오는 그 임상 결과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막 누구는 좋다 그러고 누구는 나쁘다 그러고 설왕설래 하는 중에 누가 수급으로 들고 패면 그냥 아닌가 보다 싶어지고, 누가 막 사면 진짜인가 보다 싶어지고, 실질적 진실을 바텀업으로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그 진단하는 바이오들이 있어요. 그것도 막 한때 막 무지 올랐다가 지금 반토막 정도 나 있어요. 근데 뭐 외국인들은 계속 사는데 그건 이제 계절성이에요, 지금. 지금 이제 12월 11월, 10월 이런 장이고, 거기다 미국 금리 이슈가 있고, 그리고 미국 금리 이슈가 있으면 PBR 높은 주식들은 다 얻어 터지잖아요.
똑같이 그런 구간에 있는 거예요. 바텀업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중이죠. 또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분기 실적들이 나올 거예요. 그죠? 분기 실적들이 나오면 그런 혁신 기업들이나 뭐 이런 그 아주 미래의 장기 성장 주식들은 하다못해 매출이 늘든가 영업 손실이 줄든가 아니면 흑자 전환하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보여줄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나운스 되고 있는 매출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뭐 적정 시총이 2조냐, 1.5조냐, 1조냐 이거는 오직 그때 금리상 시장의 인심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구간이에요. 그 대신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낮아진 가격도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되고 또 지나놓고 얘기지만 막 이렇게 계절성이 있다니까요. 막 제가 계절성으로 인해서 10% 주가의 차이가 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안 그러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지내왔는데 이제 원래 4분기 동안 잘 견디셔서 좋은 주식 쭉쭉 해서 내년도에 또 그런 성장주들이 올라가는 계절이 와요. 그러면 그때 제발 적선에 남도 좀 드세요 하고 이익 실현도 좀 하시고 주식시장이 계속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불확실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바이 앤 홀드로 끝까지 가는 거는 초장기 투자가는 그렇게 하셨대요. 자신이 있다, 바텀업으로 어떤 회사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어떤 산업에 대해서 자신은 있다. 그러면 가셨대요. 그 대신에 항상 이제 체크하면서 가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거는 어느 누군가가 파니까 사는 거잖아요. 시장 거래의 반은 매도고요, 반은 매수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살 때 파는 사람 마음도 좀 이해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팔 때 저 사람은 시장이 부러지고 금리가 이런데 오늘 같은 날요 누군가도 꾸역꾸역 사잖아요. 여러분이 팔 수 있다는 거는 누군가 사니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절반의 타인을 절반의 나의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고. 존중해야 돼. 그리고 내가 팔고 있는데 막 전쟁도 일어난다고 금리도 미국 10년물 금리가 어제 종가가 4.970이고 민간 소비 데이터도 잘 나오고 그런데 사네? 그 사람 마음도 가만히 이해해 보셔야 된다고. 나하고 패를 반대로 잡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가 더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내 계좌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요. 상대방이 나보다가 더 바보면은 내 계좌는 계속 불어나겠죠. 그죠? 우리 투자하실 때 꼭 제가 가다한 매매를 조정하고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바닥에 오래 있어 보니 사자도 잘 해야 되지만 팔자도 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사자, 팔자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중을 저 사람은 지금 왜 살까? 또 팔 때는 내가 살 때는 누군가 팔잖아요. 그러면 난 좋아서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여기다가 이 호가에다가 물건을 내놓지? 그런 의심들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한 방에 대박 노리지 마시고 연간으로 내가 또박또박 1년에 한 15%씩만 또박또박 매년 15%씩 벌면요 몇 년 안 가서 떴다 불나요. 노후 걱정 끝난다니까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안 사면 못 살 것 같은 주식도 거기 나와 있는 호가 지나놓고 보면 다 허공에 매달려 있는 사다리 같은 거예요. 다음날 되면 그 사다리가 다 치워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저 밑에 혹은 저 위에 사다리가 설치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가 가지고 막 호가 쳐다보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떨 때는 좀 중기적인 시각,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좀 긴 눈으로 바라봐 보시면 훨씬 좀 덜 스트레스 받겠죠. 장기적으로는 기업 실력대로 가요. 실력대로 가는데 이 구간에 이런 매크로가 막 이렇게 혼란할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막 많이 오르고 이러면 남도 좀 드세요 하고 그런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장기 투자를 안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장기 투자하려면
꼭 워렌 버핏님도 그러시고 조금 가하면 뭐 앙드레 코스톨리니도 그러시잖아요. 주인보다 강아지가 너무 많이 가면 좀 줄였다가 가만히 기다리면 얘가 또 강아지가 주인보다 뒤에 쫄쫄 따라온다니까요. 그럴 때 또 줄여놨던 거 좀 사고 그러면서 계속 장기적으로 포트를 끌고 가셔야 돼요. 그게 장기 투자예요. 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시장이 많이 내려서 다들 우울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게 제 소명인 것 같아서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마음고생 이제 대충 끝나가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시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녁은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